그러니까 호기심이 있고 본인이 호기심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보면 정말 격려해주고 꼭 과학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크게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하면은 이제 위성, 뭐 발사체, 항공 이게 한 세 가지 파트를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근데 저는 그쪽이 아니고 저는 우주 탐사 쪽을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을 2008년도에 했고요. 현재는 그 후속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우주에 나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주 실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 장비를 만들고 또 어떤 과학 실험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이나 화성 탐사,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달에 가고 화성에 가는 그런 연구 테마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달이나 화성을 탐사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임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항공우주연구원, 그 당시에는 항공우주연구소였습니다. 입사를 했고요. 거의 지금 2020년이니까 20년이 넘게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볼 일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 혼자 상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을 넘어서 우주로 저 바깥으로 우주로 가면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 당시부터 계속 그냥 우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학을 우주과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주과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학자, 연구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다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한 가지 의문점이 들면 그것을 끈질기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연구 직종에 맞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내 적성이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우주 쪽 이런 쪽이라면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우주 쪽을 좋아서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직업상 단점이라는 것은 발견하기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적성을 좀 잘 찾아야 된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이것이 아무리 뭐 돈을 잘 벌고 내가 하고 주변에서 열광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한다 손 치더라도 본인은 어떤 행복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적성에 잘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원체 이쪽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 크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연구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거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그 인재 채용란에 보시면은 평균 그 연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한 경우, 물론 이제 사람 경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3,800 정도 아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저 석사과정,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서 들어올 경우에는 약 4,200 정도가 아마 연봉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박사과정은 한 대부분 한 5년 이상씩을 더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의 경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한 5천만 원 정도 그 내외로 아마 연봉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년 넘게 이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걸음마 단계라는 얘기는 할 분야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쪽을 생각하고서 이 친구들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려면 아마 10년 이상은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가 되더라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전망도 저는 그만큼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민간 기업에서도 우주 탐사, 우주 여행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 산업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연구, 저는 우주 탐사라는 분야에 특화돼서 또 이쪽을 연구하지만 이쪽이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직의 장점은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맡은 분야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로 원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내 거를 좀 양보하고 상대방 것도 받아들이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타협을 해가고 서로 목표 지향점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직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은 일단은 학업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공부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거와 관련되는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요새 많이 있잖아요. 뭐 대외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흥미도 가져가고 또 주변 친구들하고도 같이 한번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가 우선이지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변 내가 좋아하는 것,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찾으려면 결국은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적성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종에 따라서는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도 있지만 대부분은 석사나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뭐 우주과학을 하든 뭐 항공우주공학을 하든 또 저희 항공운에서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전기전자나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공을 하든지 아니면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든지 뭐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뭐 우주과학도 전공하고 물리학도 전공하고 뭐 천문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자격증이라보다는 어떤 엔지니어 측면이나 과학자 측면에서 요새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은 그 상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그런 소프트웨어 뭐 설계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과학자 같으면 분석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룰 줄 알면은 자기가 연구를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석박사 과정 이외에 어떤 자격 조건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많이 잘 다루면 좋겠다. 어학도 뭐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특히 해야 될 게 이제 수학하고 물리 쪽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새 이제 수포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학생들 하다 보면은 수학 어렵고 또 물리가 어렵고 해서 포기하는 친구들 사실 많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수학과 물리 이거는 연구 직종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호기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호기심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게 더해진다면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친구, 또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보면 사실은 많이 격려를 해주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고 본인이 호기심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보면 정말 격려해주고 꼭 과학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정말 우수한 친구들이 한두 명만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과학계를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꿈이 뭡니까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자랑스럽게 이제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사실은 쭈뼛쭈뼛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 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실망한 표정으로 있냐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자기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당연한 그 과정이에요. 내가 꿈이 있다는 친구는 좀 더 빠르게 자기가 목표를 정한 거고 대부분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어느 게 낫지 이런 혼돈의 시기를 많이 겪어요. 그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래서 너무 그런 친구들 자기가 꿈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어떤 목표를 정하려면 결국은 많이 이것저것을 경험해 보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 몸으로 뭐 학교에 매일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주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진부한 얘기지만 책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결국은 책을 보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그것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흐름,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상상력도 생기고 어떤 결론도 마무리를 낼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스스로 길러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진부한 얘기지만 너무 인터넷, 뭐 휴대폰만 하지 말고 도서로 나온 책을 읽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아마 대학 갈 시점에는 좋은 그것이 성적으로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책을 열심히 많이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연구비를 주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항공우주 쪽에 연구를 해주십시오 해갖고 저희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 파트 인공위성, 뭐 발사체, 그리고 무인 항공기, 그리고 우주 탐사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크게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주 탐사를 왜 합니까? 라면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그런 호기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주 탐사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전거라든지 테니스 라켓, 골프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타이타늄이 사실은 항공우주 쪽에 재료로 사실은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가볍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주선, 인공위성 만드는 데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거 써보니까 정말 가볍고 튼튼하네. 대신에 우리 골프채 만드는데 쇳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쓰면은 좋은 골프채를 만들 수 있겠다. 또 테니스 라켓도 만들고 뭐 자전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일단 OX로 답을 한다면 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외계 생명체겠죠.
왜냐하면 우리 천체 물리학자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지만 외국에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그 코스모스를 쓴 그런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 인간만 있으면 이것은 공간이 엄청난 공간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주 탄생이 한 137억 년, 뭐 138억 년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탄생 시간이 결국 우주의 크기인데 이 넓은 우주에 사실 이 인간만의 어떤 생성 지구에 있는 생명체만 있다는 것은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외계 생명체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우리 태양계를 벗어난 다른 은하에 있는 뭐 행성 이런 데서 찾는데 사실은 저는 이 태양계 안에도 주목해서 이렇게 보여야 될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요새 이제 핫한 것이 이제 화성 유인 탐사. 미국에서도 2033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오래전에는 화성도 지구와 같은 환경이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했고 그렇다면은 물이 있다고 뭐 생명체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떤 생명의 그런 발생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황량한 이런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물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흔적, 화석 형태의 어떤 생명체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성을 그렇게 해서 이제 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목성의 달,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인 그 유로파라든지 또는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라는 그런 천체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이제 태양에서 멀기 때문에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 얼음 층 밑에는 액체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 과학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있다고 뭐 생명체가 있는 건 100%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화성 이후의 탐사의 초점은 이런 물이 있는 천체,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 이런 데가 많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가보면은 어떤 원시 형태의 그러니까 뭐 지구상에 있는 이런 생명체는 아니지라도 원시 형태의 어떤 생명체 흔적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은 이제 정부 주도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하는데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이제 우주 탐사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탐사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이 탐사라는 것은 내가 와서 뭘 힘들게 개척을 하고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주 탐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우주 관광, 뭐 우주 여행 이런 쪽에 이제 방향이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간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X에서 이미 우주 관광을 위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참여가 이제 확대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그리고 민간 주도가 되면 이제 정부 기관들은 이 민간 기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서포트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민간 우주 탐사 시대, 민간 우주 여행 시대 이렇게 저는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중력 훈련은 사실은 우리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사실 놀이공원에 가면 자이로드롭 같은 거 이런 거 타면은 사실은 무중력 환경을 간접적으로 짧은 시간이나 어쨌든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우주인들이 이제 무중력 환경에서의 어떤 적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중력 비행기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뭐 유럽, 일본 이런 데서는 다 이 무중력 비행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그 무중력 환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사전에 연습을 합니다. 사실 우주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조건들이 여러 가지 뭐 부스러기가 생기면 안 되고 하는 뭐 액체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왜냐하면 부스러기가 생기거나 액체가 흘러나오면은 이게 떠다니다가 사실은 그 우주 정거장 안쪽에 있는 어떤
기기에 이게 접촉이 된다든지 그러면 사실 기기 고장으로 인해서 이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 사항이 있는데 2008년에도 사실 우리 한국 우주인이 갈 때 한 우주 음식을 한 10가지 정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소은 박사가 그걸 실제 식사 시간에 먹는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우주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저같이 뭐 우주 과학을 한 사람 또는 뭐 엔지니어링, 우주 공학을 한 사람들이 사실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국내에 있는 우주 식품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저는 꼭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앞으로 시대가 그 유인 우주 탐사, 우주 여행의 시대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제 나이 때쯤 되면 한 20년, 30년 되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비행기 마음대로 타고 해외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시대가 저는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되면은 결국은 사람이 우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붙는 게 의식주가 항상 같이 따라붙잖아요. 그래서 사실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그리고 입는 거 이런 것들 또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뭐 우주가 좋다고 해서 꼭 우주과학을 하고 우주공학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인공위성 만들고 싶은 친구는 인공위성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싶은 친구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지만 실제 이런 우주 음식을 개발하고 뭐 우주에서 생활하는 옷을 개발하고 우주복을 개발하고 또 우주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침 도구들을 개발하는 이런 친구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쪽을 연구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꼭 내가 꼭 우주과학, 우주공학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분야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우주 쪽하고 연결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꿈이 있는 친구 그리고 꿈이 없는 대다수의 친구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친구는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과학을 하고 싶으면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실제 과학자들하고 어떤 그런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데도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와서 원하는 과학자들을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꿈이 없는 친구, 꿈이 뭔지를 몰라서 헷갈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계속 많은 것을 방황을 해야만 돼요. 그렇지만 그런 방황하는 시간이 저는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한 시간 낭비는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찾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방황의 시간을 활용하고 꼭 그런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